고고고. 안녕하세요, 트럭캠퍼 우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캠핑카와 비교했을 때 트럭캠퍼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카라반처럼 캠퍼 공간이 차량과 분리가 되는데 정박지에 도착했을 때 세팅 후 차를 움직여야 할 때 세팅 상태를 유지해두고 차량을 따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캠퍼 분리 결합 절차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캠퍼를 분리해 두고 나면 분리된 1톤 트럭은 지하 주차도 가능합니다. 당근마켓에 아이들 2층 침대가 저렴하게 올라오면 걱정할 것 없이 실어오면 됩니다. 캠핑카를 사고 나니 포토 한 대가 생긴 셈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동 리프트입니다. 경사가 심한 주차장에 도착해서 스텔스 모드를 할 때도 얼마든지 수평을 맞출 수 있고, 캠핑장에 도착해서도 4군데 전동 리프트를 내리고 나면 카라반의 EMP나 모터홈의 코뿔소 잭 같은 고가의 레벨링 시스템 못지않게 수평도 맞고 꿀렁임이 전혀 없이 안정감 있게 정박을 할 수 있습니다. 트럭 캠퍼에 있어 전동 리프트는 큰 매력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공간입니다. 통상적인 벙커 침대는 성인 1명, 아이 1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면 트럭 캠퍼 벙커 공간은 4인 가족이 잘 수 있습니다. 게다가 테이블 변환 공간도 3인 가족 정도 잘 수 있어 총 7, 8명까지는 취침이 가능합니다. 이동 통로 공간도 좁지 않아 생활할 때도 동선이 편하고 자전거 같은 짐을 놓기도 하고 테이블 아래 공간도 수납이 가능한 데다 캠퍼 아래가 전부 수납 공간이라 큰 짐부터 자잘한 짐까지 육각 쉘터, 의자, 테이블 등 온갖 캠핑 장비들이 여유 있게 들어가 많은 짐을 챙겨가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캠퍼 내부 수납장도 넓고 깊은 편이고 더블캡의 2열 공간에 가족들이 편히 타기도 하지만 갑작스런 비와 돌풍에 철수할 때 혹은 정박지 도착해서 가방이나 잔짐들을 넣어두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험로 주파력입니다. 일체형 캠핑카는 전폭이 넓고 캐빈으로 인해 최저 지상고가 낮아 험로를 가기 다소 부담스럽지만 트럭 캠퍼는 적재함에 캠퍼를 올린 상태라 통상적으로 1톤 포터가 가는 길은 모두 갈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여름철이면 숨겨진 계곡을 찾아가 가족들과 즐겁게 물놀이를 즐기기도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장점은 유지관리, 정비성입니다. 트럭 캠퍼 1년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소형 화물 기준 28,500원. 물론 소형 특수 차량으로 적용되는 일체형 캠핑카도 많이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다만 신차 구입 시 캠핑카는 개별 소비세가 붙는 반면 트럭 캠퍼는 개별 소비세가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보험의 경우 소형 특수 차량이라 보험 긴급 출동이 안 되는 캠핑카에 반해 트럭 캠퍼는 소형 화물이라 긴급 출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캠퍼가 실린 채로 고장이 난다 해도 원칙적으로 긴급 출동 견인이 가능합니다. 엔진 오일이나 기타 경정비 시 캠핑카 전용 리프트가 없는 동네 가까운 카센터를 갈 수도 있고 정기검사도 차량으로만 받을 수 있어 편합니다. 포터에 견인 장치를 달아 추가 견인이 가능한 것도 매력적입니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고고고. 첫 번째 단점은 오수통입니다. 일체형 캠핑카는 차량 내에 오수통이 매립되어 있는 반면 트럭 캠퍼 구조 특성상 오수탱크 매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별도의 오수통을 챙겨 다니는데 이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전동 리프트입니다. 전동잭이 왜 장점이라며 하실 겁니다. 전동 리프트가 캠퍼에서 꽤 튀어나와 있다 보니 후진하면서 실수로 바위에 부딪혀 고장난 적도 있고 중고 전동잭 하나에 100만원 가까이 할 정도로 상당히 고가인데다가 제작사인 에두두사가 더 이상 생산을 안 해 부품을 구해서 수리하기도 쉽지 않아 운영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세 번째 단점은 분리 사용 시 불편함입니다. 우선 캠퍼 분리가 제법 복잡합니다. 4군데 결속 장치를 풀고 전동 스텝에 볼트를 풀러 분리하고 주행 충전을 위한 7핀을 분리하고 후방 카메라 연결선을 분리합니다. 추가로 호미등 연결선까지 분리하면 카라반에 비해 분리가 많이 복잡하고 나중에 다시 결합 시 중심선을 맞추기 제법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번째 단점은 무시동 히터 연료통입니다. 보통 캠핑카에 설치된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 연료통에서 연료를 공급받기 때문에 차량 주유만 하면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한 데 반해 트럭 캠퍼의 경우 별도의 경유통이 있어 따로 주유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단점은 후면 도어입니다. 대부분 트럭 캠퍼는 구조상 후면 도어를 채택합니다.
그렇다고 벤 타입처럼 넓은 개방감이 있진 않고 도어 한쪽으로 보이는 풍경이 살짝 답답합니다. 정박시 뷰를 볼 수 있는 건 양쪽에 창인데 옆으로 세울 땐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아쉬움이 큽니다. 가장 큰 문제는 측면 도어와 도킹할 수 있는 어닝룸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은 독립적인 육각 쉘터를 사용하는 것인데 출입구와 도킹 안 되는 것이 여름과 겨울에 다소 아쉽습니다. 고고고.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캠핑카와 비교했을 때 트럭 캠퍼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럭 캠퍼의 전기 설비와 직접 업그레이드하기, 캠핑카 끌고 다니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